안녕하십니까,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땅짓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할 때 취득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가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잘 계산하지 않고 집을 샀다가 중과세로 낭패 보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강의 잘 들으시고 취득세 어떻게 하면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지, 또 집이 많아도 중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과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를 보면요,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 어떤 집을 살 때 그 가격이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취득세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유상으로 샀느냐 무상으로 샀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율이 곱해지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게 또 최근에 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금액도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주택자로서 취득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집을 구입할 때요, 우리나라 취득세가 복잡하긴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작은 서민주택을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은요 1억 5천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00% 감면인데, 이게 2021년 8월 13일 행안부 개정안에 의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연장해서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 원까지, 또 특히 조정 수도권, 대부분 조정 지역이죠.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는 집값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 생애 최초 주택 이 정도 되는 주택이 없다라고 그 얘기들이 많아서 4억 원까지는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런 규정들 활용하시면은 취득세 굉장히 부담 없이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서민주택 40제곱미터 이하거나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해줍니다. 이것도 행안부 개정안에 의해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거는 뭐 아파트들은 약간 지방 쪽 아파트들이 해당될 거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빌라 같은 것들이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생애 최초 주택 또 서민주택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표준세율로 곱해집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가 주택 수에 따라서 이 표준세율로 곱해지는 걸 한번 보면요, 이 주택이 6억 이하냐, 6억에서 9억 사이냐, 9억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요. 취득세가 6억 이하면은 대체로 1% 정도 수준에 걸리고요. 6억에서 9억 사이면은 85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관계없이 여기에 따라서 1.3%에서 3%까지 이게 구간별로 천천히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이게 6억만 살짝 넘어가도 취득세가 2% 구간을 적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발코니 확장을 조금만 해도 이게 갑자기 취득세가 2배로 늘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거 너무 급격하게 세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던 건데,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완만하게 6억부터 9억 구간은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그렇게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억을 넘어가면 3% 정도의 취득세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특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조금 더 부가세라고 하는 슈어택스가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율을 계산하는 게 취득세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금액이 구간에 따라서 대체로 1%에서 3%의 정도에다가 조금 더 이제 세금을 더 낸다. 그래서 1.1%에서 한 최대 3.5%까지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취득세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취득할 때 뭐 복비도 좀 들어가고, 그죠? 또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소득세도 과세를 많이 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갖고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도 최고 세율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2%에서 3%까지 적용이 되죠. 또 취득할 때도 취득세도 지금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1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똑같이 1%에서 3%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2주택부터는 달라져요. 2주택부터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들은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하지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다 라고 하면은 세율이 8%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8%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예외가 있지만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조정 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8%다.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이제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8%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2%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취득 한번 하는데 만약에 10억짜리를 취득한다. 근데 최고 세율 12%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세 준비가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크게 아마 부담으로 다가오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이나 4주택 이상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할 거 없이 다 12%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내가 이 다주택자인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꼭 상담을 하시고 취득을 하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분양권 같은 거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주택이지만 아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8%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이 8%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2주택자지만 취득세가 절세되는 일시적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예전 집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샀어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이게 옛날 집이 안 팔려갖고 일시적으로 조금 더 갖고 있다 팔았어.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죠?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중과세인 8%가 아니라 표준세율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취득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좀 달라요. 취득세에서는요, 이 옛날 주택을 3년 이내에만 팔면은 추징을 당하지 않아요. 8%로 추징 당하지 않고 그냥 1%에서 3%로 끝나는데 양도세는 조정지역 내에서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8%가 아니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세가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주택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런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표준세율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주택. 여러분 1억 원 미만 주택 봤어요? 거의 없죠. 시골에 가면 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내가 시골에 옛날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빠져요. 또 가정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이런 것들 좀 빠지고요. 국가 등록 문화재라든가 뭐 주택, 시공자, 뭐 대물변제주택, 사원 임대용 주택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빠져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택이 몇 개 더 있어도 다주택으로 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1주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안 치는 줄 알았는데 주택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를테면요. 2020년 8월 12일 7.3 대책 이후에 그 취득세가 개정이 되면서 8월 12일 날 공표가 됐는데 이 공표 이후에 그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분양권이라서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게 주택수에 들어가서 조정지역에서 8%나 12%로 중과세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분양권. 또 오피스텔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자, 오피스텔은요. 그 안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주택에서 빠져나가지만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뭐가 돼요? 주택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 편법으로 이렇게 하죠. 주소 옮기지 마세요. 주소 안 옮기면은 그 오피스텔에 아무도 안 살게 되죠. 그래서 주택수에서 빠져나갑니까? 아니에요. 국세청은 굉장히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어떤 내용을 파악하냐면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그 호실에 주차 대수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주소지도 안 옮겨놨지만 여러분들한테 주택으로 들어올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요즘 그죠? 임대주택도 정부에서 자꾸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임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해왔죠. 요건을 잘 갖추면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임대주택은 우리가 주택으로 안 보는, 그죠?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었는데, 취득세에서는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안 뒀습니다. 입법 미스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됐냐면요. 임대주택은 나는 주택이 아니라서 이 임대용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주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인데, 이거를 취득세에서는 놓쳐가지고 입법을 미스했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한두 개만 사시면은 무조건 12% 중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가지신 분들은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반드시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요즘에 굉장히 좀 다툼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르시고 구입하시면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주택 같은 경우,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율이 큰 사람 갖고의 주택으로 보죠. 또 아니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지분율이 같으면, 또 아무도 거주도 안 하고 지분율이 똑같다라고 하면 가장 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뭐 그 부모님이 주신 건데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상속주택이 내 걸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요것도 그 5년 이후에는 포함이 돼서 상속받은 지 5년 이후가 되면은 요 세 케이스 중에 우선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의 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택이 내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주택들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갑자기 취득세를 중과세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증여하는 주택은요, 증여한 사람의 것으로 볼까요?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택으로 판단을 할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대부분 집을 취득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요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야. 근데 증여를 받은 게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주택이니까 이거는 표준세율로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증여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법률의 취지가 있어서 증여를 한 사람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주택을 주면요, 주택수를 자녀분이 취득하는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주택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이면 12% 중과세가 됩니다. 자, 두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률을 좀 보시면 취득세법 13조의 2항을 보면 공시가액 3억 이하의 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요거는 중과세가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줄 때는 그것도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이면 12%로 중과세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까지 살펴드리고요. 지금 최근 2021년 8월 18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그 개정안이 나왔어요. 취득세 개정안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취득세 과표 곱하기 세율, 이게 취득세라고. 자, 근데 과세 표준을 건들지 않고 지금까지 세법이 세율을 건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앞으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2023년부터 세율 과세 표준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요, 여러분들 시가가 있고, 그죠? 시가가 있고 감정가액이 있고 또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시가격이 낮아요. 시가가 높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고한 가액을 시가표준액, 공시가액 이걸로 신고를 하면 취득세를 여기에 곱해서 세율을 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2023년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시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율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2023년 전에 내년까지 우리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실 분들은 내년까지 취득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시가보다는 시가 표준액, 공시가액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자, 여러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고 상담이 오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계약을 다 쓰고 와요. 중개사님한테 혹은 법무사님한테 등기 치기 전에 그때 와요. 자, 그러면 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주택을 파실 때는 계약하시기 전에 상담을 잘 거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뭐를 먼저 팔을지, 그리고 취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상담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몇 억이 아껴집니다. 꼭 계약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